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대부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기별로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정말 전 세계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공부하기 힘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도 다양하고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요,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전까지 약 1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민족운동의 방향은요, 우선 독립전쟁론이 우세했습니다. 독립전쟁론이라 하자면 독립을 위해서 직접 무기를 들고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죠. 뭐 독립전쟁론 말고도 뒤에는 나오겠지만 뭐 외교 독립론이라든지 실력 양성론이라든지 정말 독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주장들이 많았는데요. 1910년에는 뭐가 우세했다? 독립전쟁론이 우세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무기를 들고 싸우자는 주장은 알겠어. 근데 당시 1910년대에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죠? 무단 통치 시기였습니다. 무력을 이용해서 헌병 경찰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민족을 탄압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비밀 결사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비밀스럽게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감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웠던 국외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다양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식민지가 됐는데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했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복벽주의고요. 또 하나는 공화주의인데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원래 그 단어 뜻풀이를 해놓는데 이 복벽주의에 대한 뜻풀이를 안 해놔서 여러분이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벽주의가 무슨 뜻이냐? 나라를 되찾아서 임금을 다시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나라를 되찾고 임금을 다시 세우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누구냐?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는 거죠. 대한제국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식민지가 되기 전에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복벽주의고요. 공화주의는 뭐냐? 당시 이제 서양이나 유럽에서는요, 이미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복수의 2명 이상의 대표자가 나라를 이끄는 체제를 공화주의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섞여 있었다, 혼재했다, 섞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제 민주공화국 수립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은 살펴봤고요. 일단 국내에 비밀 결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국내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는요, 복벽주의를 주장하던 단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립의군부입니다. 이 독립의군부는요, 의병장 출신인 임병찬이 고종의 명령을 받아서 만든 단체입니다. 자, 고종이 직접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고종 복위, 대한제국 회복을 지향하던 단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종과 그의 신하였던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기 때문에 의병봉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 걸려서 비밀 결사잖아요. 걸리면 해산을 당합니다. 당시 1910년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벽주의 말고 공화주의를 내세웠던 단체도 있는데요.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대한광복회는요, 의병계열과 애국개명운동 계열이 통합해서 만든 단체고요.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습니다. 단체의 조직은요, 이제 군대식으로 조직을 하고요. 군대식으로 조직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독립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마련하는 활동들을 쭉 이어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한반도의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전해지는 최응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의병부대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했듯이 국내에서는 당시 이제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독립운동은 국외, 만주나 연해주 지역 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건너간 지역이 어디냐? 바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입니다. 특히 만주는요, 그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북간도와 서간도 또는 남만주와 북만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공부하실 때 뭐랑 같이 보셔야 되냐면 교과서 167쪽에 요 지도랑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요 지도를 보시면 요 지역이 이제 북간도고요. 요 아래 지역이 이제 남만주, 서간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연해주. 또는 서간도라고 하는 요 지역별로 크게 요 세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설립된 조직들이 지금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초록색인 것도 있고 주황색인 것도 있는데 주황색은 이제 독립군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모아서 이제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민족학교였습니다.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였고요. 초록색은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독립운동 부대, 독립군 부대도 만들고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자치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북간도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북간도 지역은 일단 일찍이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독립운동 기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자치단체는 간민회가 있고요. 학교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는 대종교라는 단군을 모시는 종교 기억나시나요? 이 대종교가 만든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북간도로 넘어가서 독립운동군을 만드는데 그 군대 이름이 뭐냐? 북로군정서입니다. 자,
북간도니까 북로군 정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 한번 가볼게요. 남만주는요, 신민회가 주도해서 특히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기억나시죠? 요거 왜 기억하냐면 여러분들은 신흥 강습소를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신민회가 애국 계몽 계열과 의병 투쟁, 무장 투쟁을 함께 했던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뭐 학교도 세우고 뭐 그 기업 회사도 세우고 했지만 무장 투쟁을 위해서 삼원보에 신안민촌을 건설하고 여기에 신흥 강습소, 독립군 그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신흥 무관학교. 독립군을 이끄는 장군 또는 간부를 만드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이후에 이 지역을 이끌면서 독립군 부대를 이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독립군 부대 서로 군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서간도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역의 자치단체는요, 이름이 좀 자주 바뀌었어요. 경학사에서 부민단에서 한족회라고 바뀐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가볼게요. 연해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특히 어디냐면 이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이 세워진 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이제 요새는 또 여행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 블라디보스톡에는 권업회가 세워졌고요. 학교는 한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세워진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는 대한광복군 정부.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이 연해주 지역에 세워졌던 이 대한광복군 정부도 임시정부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상하이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나오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에 동제사라는 단체와 신안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고요. 신안청년단에서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이런 활동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미국 본토에 세워진 게 이제 대한인국민회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수정 하나만 할게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요거를 지워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미국 본토나 미주 지역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건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에 이 미국 땅에서 대조선 국민 군단이 세워지는데요. 하와이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요 단체의 단장이 누구냐? 바로 박용만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지역에서는 숙무학교가 세워져서 이런 타국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한인국민회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도 미국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걸 아마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1910년 국내 그리고 만주, 연해주 그리고 미국과 중국 지역까지 독립운동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3.1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